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카카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카카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데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7월달이죠. 일부 조정 구간이 발생이 되었지만 다시 상승세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흘러내리는 모양이 나왔어요. 아마 금요일날 주가가 비교적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신규 진입을 해도 되는지 혹은 매수를 하였다면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 6월달에도 기간 조정 구간을 보이고 다시 상승이 나왔고 7월달에도 일부 조정 구간을 보이고 상승이 나왔고 저는 이런 형태가 조금 더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 어제죠. 이런 기사가 하나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KB투자증권에서 발표된 기사인데 카카오의 평가 가치를 근거하여 추정한 적정 주가로는 약 37만 8천원, 40만 원이 안 되죠. 37만 8천원을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증권사에서 발표한 이 의견, 저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증권사에서 발표한 이 근거에는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해요. 미래 가치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종목에 대한 평가 가치를 현 시점을 수치화시킨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성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자회사들이 상장되어서 실적을 기반한 성장이 나왔을 때 지주회사로서 카카오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과연 반영이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자, 카카오와 네이버의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분기부터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작년 1분기에는 277억이었는데 현재는 978억, 거의 1000억까지 왔어요.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3분기에는 1000억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보다는 조금 흐름이 양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의 매출 구성 한번 살펴보면 플랫폼과 콘텐츠 부분이 있죠. 이 두 가지 부분 중에서도 플랫폼 쪽이 조금 더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여기 톡비즈 쪽에 거래형 커머스, 선물하기 있죠. 이 선물하기 기능은 시장 규모가 약 3조 원 정도로 굉장히 커진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대 실적을 견인한 쇼핑 부분, 이러한 부분에 힘입어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우량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렇게 카카오 같은 종목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금의 차트 흐름을 보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종목이 동일한 것 같아요.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더욱더 성장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항상 지켜봐야 되고, 제조업으로 따지자면 R&D, 공장 증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현 시점보다 앞으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이 더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카카오가 현 시점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나아가서는 내년에 더욱더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게임즈는 다음 달에 상장을 하죠. 기존에는 올해 3개의 기업이 상장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카카오 게임즈와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렇게 3개의 자회사가 상장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만 먼저 상장을 하고 다른 자회사들은 내년에 상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 자회사들이 한 번씩 상장할 때마다 카카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SK바이오팜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SK 관련 주가들이 조금씩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카카오에도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자회사가 상장이 되어서 좋은 실적과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카카오의 지분 가치도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잠깐 지분 가치를 살펴본다면 다음 달에 상장하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60%가 넘고, 그리고 내년 이후에 상장 예정인 카카오페이, 이쪽도 60%죠. 그리고 카카오페이지 63%. 그래서 이렇게 자회사들이 상장이 될 경우에 단순히 지분 가치가 현재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정이 될 텐데, 만약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면 지분 가치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카카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이유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구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수익 구조로 카톡에 이어서 포털이라든지 웹툰, 웹소설에도 카카오의 프리미엄 광고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최근에는 증권 분야까지 뛰어들었어요. 많게는 하루에 40만 건씩 펀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 항상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성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성장하지 않는 기업, 투자를 꺼려하고 도태되는 기업들은 항상 주가에 반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보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이런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는 것이 항상 우량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투자할 때는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는 카카오가 보험 사업까지 뛰어들었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대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현행법상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캐피탈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진행이 되죠. 이렇게 네이버가 신규 사업인 대출 사업에 뛰어든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자회사를 통해서 보험사를 직접 설립해 보험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가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 그리고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항상 주가는 미래 가치를 보고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분기, 이번 분기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고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더라도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이렇게 미래를 내다봤을 때 현 시점보다 더욱더 성장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그대로 반영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 지속적인 카카오의 자회사가 상장이 되죠. 이로 인한 카카오의 지분가치 상승,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 시점에서 카카오 주가를 봤을 때 금요일날은 조금 하락이 나왔지만 일시적인 하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카카오의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소,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딱히 주가를 내릴 만한 요소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간 조정, 구간 조정을 보일 때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니까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지난 과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라면 이런 구간에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6월달로 예시를 들어본다면 저라면 이 시점에서 진입할 것 같아요. 어떠한 종목이 상승할 때는 조정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정폭이 얼마나 되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다 보면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을 놓칠 수 있고 내가 매수하면 바로 하락하는 이런 포지션이 발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신규 진입을 할 때는 너무 바닥보다도 이 바닥이 지켜지는지 이 점을 체크를 하시고 바닥이 아니라 무릎권 이렇게 조금 상승했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더욱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지켜만 보되 다시 이렇게 일정 시점에 반등이 나온다면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난 7월 달에는 대략 이 시점, 그래서 이 두 가지 구간을 유심히 보시고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떤 구간인지 감이 오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단 전제가 있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더 뛰어난 기업이고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실적으로 상승을 견인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전제로 깔렸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진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현 시점에서 상승 구간이지만 반드시 조정 구간이 발생이 될 텐데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카카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신다면 어떠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카오 종목을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지켜보던 종목이 매수 기회도 없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놓치면 놓쳤지 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매매를 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도 현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할 요소 그리고 상승할 요소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더욱더 많은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